안녕하세요. 시시예요. 저는 미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26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비슷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사람, 식은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심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모습 보셨죠?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제가 본 환자들은 꼭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하네, 또는 속이 좀 불편한데 밥이 안 넘어가요. 가슴이 조금 답답하긴 한데 아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네. 조금 쉬면 괜찮겠지 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심근경색은 항상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신호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순간 상황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6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보아온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을 하고 일도 하고 점심도 먹었죠.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왠지 가슴이 조금 답답합니다.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죠. 아마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후 비슷한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가슴뿐만 아니라 어깨 쪽도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참을만 했죠. 그리고 또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몇 번씩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전에 몸이 보내고 있던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렸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심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온몸으로 피를 순환하게 펌프질을 하는데 심장 자기 자신도, 심장도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따로 공급받는 동맥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이라고, 쉽게 말하면 심장을 에워싸면서 심장을 수축하게 하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심장이 조금 힘들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협심증과 관련된 상황이죠. 그런데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차단이 되면 심장 근육 자체가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영어로는 myocardial infarction, 흔히 heart attack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쉽게 생각하면 심장 근육도 산소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산소를 가져오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심장 근육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Time is muscle. 시간이 곧 심장 근육이라는 뜻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심장 근육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혈관이 갑자기 왜 막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하루아침에 아주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쌓이고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과정이죠. 그리고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혈관에 영양과 산소의 부족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반드시 누구나 똑같이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꽉 조이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요. 특히 어떤 여자분은 호숫가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자신의 브라가 너무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브라를 벗었는데도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것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있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통증은 왼쪽 어깨, 발, 등, 목, 턱 혹은 아랫배 쪽으로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헷갈리죠. 맞아요. 체했나? 위가 안 좋은가? 어깨에 근육이 뭉쳤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세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얼마나 아픈가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대신에 평소와 조금 다른 이상한 느낌이 생겼다든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또 하나 놓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숨이 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평소에 계단을 2층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것, 처음에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예전과 달라졌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숨이 차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기가 어려워지고 상황에 따라서 폐 쪽에서 물이 차면서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가슴 불편함, 그리고 숨이 찬 것, 식은땀이 나고 아주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했고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고 말하죠.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계속될수록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아픈가 보다 얼마나 빨리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꽉 눌리거나 조이는 느낌이 생겼다. 가슴이 불편함이 조금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또 그 느낌이 팔이나 어깨, 목, 등, 턱 이런 쪽으로 번진다. 갑자기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난다. 메스꺼움, 심한 어지러움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보다 확실히 다른 느낌이 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특히 심장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 증가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으신 분이라고 해서 심근경색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단정하기보다 자신의 위험 요인을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은 예방할 수 있을까요?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매일 완벽하게 건강한 식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 운동선수처럼 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혈압을 알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혈당을 알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금연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있다면 마음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평소에는 아주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평범한 삶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평범하지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평소와 다른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면 한 번은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팔이나 등, 턱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껍고 어지럽고 식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에 911에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한국에서는 119인가요? 119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운전을 하셔서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가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료진은 증상을 확인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심장 근육에 손상이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심근경색의 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막힌 혈관의 혈액의 흐름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장 혈관 조형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죠. 물론 실제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혈관의 위치 그리고 막힌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이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응급 상황을 넘어서서 심근경색 치료가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선 찾아봐야 합니다. 혈압은 괜찮은지, 콜레스테롤은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진단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죠.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심근경색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딱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심근경색은 항상 가슴 통증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슴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숨차거나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팔이나 등, 턱 그런 것에 불편함도 있고요.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하는 것,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평소와 다른 증상 별거 아니겠지라고 무조건 넘기지 마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26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죠.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슴이 이상하다, 평소보다 숨이 차다, 갑자기 피곤하다, 식은땀이 난다, 이상하게 속이 메시껍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괜찮겠지.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쉬면서 렉서스 딜러에 가서 자동차 정기 점검을 했어요. 자동차도 가끔씩 정기 점검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저의 정기 점검은 15,000마일 정기 점검이었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그 렉서스에서 다른 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차를 받아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자동차 보험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요사이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증서가 없으면 다른 차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을 렉서스 딜러십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렉서스 딜러십 매장에 있는 자동차 사진을 찍어 봤어요. 자동차들이 여러 개 진열이 되어 있고 또 주차장에도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었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정기 점검을 해줘야 정말로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는 하지만 어디 혹시 문제가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조금 이상하면 특히나 나이 들어가면서는 가끔씩 정기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렉서스 매장에 사진을 찍으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차를 사본 적이 30-4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 딜러가 이렇게 커다란 공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미국에 제가 다니는 이 렉서스 딜러십은 제가 한 25년 이상 이곳에 다니는데 굉장히 매장도 넓고 자동차 전시한 장소도 넓고 또 자동차를 사면 아무 때나 자동차 세차를 해야 할 경우에 차를 가지고 와서 자동차 세차하러 왔다 하면 자동차 세차를 해줘요. 당연히 예약할 필요도 없고요. 렉서스 서비스 코너에 자동차를 대면 자동차 세차하러 왔다 하면 그분들이 세차장에 가지고 가서 세차를 해주지요. 물론 딜러십이 가지고 있는 세차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는 말하지만 아마 이렇게 세차장까지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렇게 자동차 점검을 15,000마일 정기 점검을 했는데 자동차 시동을 켜보니까 어머 기름까지 꽉 채워놨네요. 그전에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정기 점검을 한 후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자동차에 기름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계획했던 일 자동차 정기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장황한 이야기,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 하지만 제가 간호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저의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아지가 집에 오니까 반갑다고 저를 맞이해 주네요.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좋은 이야기로 뵙지요. 사랑합니다.